국제 유가 상승 여파는 곧바로 우리나라에 밀어닥쳤습니다. 오늘 서울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2,000원에 육박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저렴한 주유소엔 차들이 몰리면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양정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주유소 앞입니다. 길게 늘어선 차량 행렬로 도로 한 차선은 주차장이 됐습니다.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온 소비자들입니다. 이곳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79원으로 서울 평균 가격보다 200원가량 쌉니다. 진입부터 많이 막히고 대기를 좀 한창 했습니다. 저렴한 주유소라서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의 평균 휘발유 값은 1,941원, 경유는 1,963원으로 2,000원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 역전 현상은 여전했습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값도 1,889원까지 올랐습니다. 밤새 국제유가가 치솟았다는 소식에 하루라도 빨리 기름을 채워 넣어야 한다는 다급함이 밀려옵니다. 얼마나 넣으시려고요? 10만 원. 왜 이렇게 많이 넣으세요? 더 오를 것 같아서 불안감에 차를 이제 두고 다녀야 되나 집에 두고 걸어 다녀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죠. 진짜 너무 힘들죠. 갑자기 200원씩 오른다는 것은 너무 힘들다고 봅니다.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에서는 저렴한 주유소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의 콘텐츠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경북 문경의 한 휴게소 주유소엔 저렴한 기름값에 화물차들이 몰리며 1시간 반을 기다려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화물차 운전 커뮤니티에선 기름값 보고 한숨만 나온다, 폭리주유소 불매운동하자는 글도 쏟아졌습니다. 저도 화물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유가가 많이 올라가면 이제 일은 고정돼 있는데 타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정부가 가격 담합과 사재기 등 유가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지만 더 오를 거란 전망이 압도하면서 소비자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양정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서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협상이 아닌 무조건 항복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통보를 한 건데 백악관은 이르면 4주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타협의 여지를 완전히 지웠습니다. 이란의 남은 선택지는 무조건 항복뿐이며 어떠한 외교적 거래도 없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전날 자신이 차기 지도자 선출에 관여할 거라고 말한 데 이어 정권 교체의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겁니다. 특히 자신의 슬로건인 마가를 본뜬 미가, 즉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표현을 쓰며 심리전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항복을 전제로 이란의 경제 재건을 돕겠다는 당근을 제시하며 내부 분열을 유도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일부 국가들이 중재 노력을 시작했다며 유화 제스처를 보낸 직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단칼에 거절하며 현 신정 체제와는 대화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이란 차기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여도 상관없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에 우호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 거란 우려에 대해서는 단기 속전속결을 자신했습니다. 백악관도 이란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며 이르면 4주, 늦어도 6주 안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hich is that the achievable objectives of Operation Epic Fury we expect to last about 4 to 6 weeks, and we are well on our way to achieving those objectives. 이란이 이스라엘과 중동 내 미군 기지를 겨냥한 반격을 확대하며 강력히 저항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다음은 쿠바라며 정권 교체 바람을 중남미까지 확산하겠다는 초강경 태세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지방선거가 9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 내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는 부산에 가서 보수가 절멸할 위기라고 비판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끝장 토론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은 부산을 찾아 이재명 정부를 저격하며 보수 재건을 외쳤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이 아니라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옴으로써 생긴 현상임이 분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안 하고 아직까지 정치하고 있었으면 역시 5천, 6천 찍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당권파가 친한계 배현진 의원에 내린 징계 효력이 정지된 상황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되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설에 대해서는 장동혁 지도부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보수가 굉장히 괴멸 위기에 놓여 있고 제1야당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한중 방송파가 이끄는 국민의힘의 현 주소다. 한 전 대표는 지난 대구 일정과 달리 이렇게 부산에서는 현직 의원들 없이 홀로 다녔는데 6.3 보궐선거 도전을 염두에 둔 정치적 몸풀기란 해석이 나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역에서 뛰는 국민의힘 선수들이 명함조차 내밀지 못할 정도로 민심이 적대적이라며 장동혁 대표는 당 노선 정상화를 위해 의원들이 끝장 토론할 자리부터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끝장 토론을 통해서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선 나경원 의원은 오 시장을 향해 당 탓하지 말라며 구성원이 서로 손가락질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선 윤석열 대통령실이 만든 민주당 대응 문건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한 전 총리가 민주당에 대응해서 헌법재판관을 지명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탄핵심판 전국에 대한 전략이 제시된 겁니다. 실제로 당시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2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고 그 가운데 한 명은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 법제처장이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실 문건이 새롭게 공개됐습니다.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치닫던 지난해 3월 말 민주당 예상 시나리오란 내용의 문건이 만들어졌습니다. 민주당의 궁극적 목적이 마은혁 임명, 문영배 이미선 임기 연장으로 부의, 즉 대통령 탄핵 인용이라고 한 겁니다. 총리 탄핵 발의 전 즉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해야 한다고도 돼 있습니다. 당시 갑작스런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전 부장판사 지명 배경이 이 문건이라는 게 특검의 의심입니다. 증인으로 나온 홍철호 전 수석은 떠돌던 내용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나오면 이쪽에서 이렇게 칠 거다, 뭐 어쩔 거다 하는 내용이지 저게 실제로 저 정도가 아이디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계엄 해제 뒤 대통령의 사과가 늦어진 부분도 질문이 나왔습니다. 재판장이 계엄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대국민 담화가 안 된 이유를 묻자 홍 전 수석은 대통령과 실무자의 생각에 괴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과 대신 계엄의 당위성만 설명하려 해 사과가 늦어졌다는 뜻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